2년 끊겠다더니 내 탓에 망가졌다. 글쎄요, 갑자기 딸에 대한 두둔에 나선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모녀 인연을 끊겠다던 최순실 씨가 막상 어제 법정에서는 내 탓이라며 딸을 옹호하고 두둔했습니다. 먼저 백성원 변호사님, 네. 어디까지가 저 진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지 않을까. 그 딸의 폭로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진술 조서가 또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정유라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고등학교 학점까지 이제 다 없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회한을 어제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양형까지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내용을 좀 보면 내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딸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점까지도 다 뺏겼다. 그리고 딸이 뭐 지금 현재 혼자 두면 어떤 뭐 결단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본인의 그 양형에 대해서 좀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거 보면 내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러면 본인의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어제 사실 나왔던 멘트 중에 가장 셌던 건 김경수 각장을 그때 몰랐다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봐서 무언가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나는 법적인 책임을 질 건 없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딸과의 관계를 계속 어필하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이경재 변호사 얘기를 하고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말씀처럼 사실 최순실 씨가 어제 법정에서 내 딸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다. 아주 이런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 증언을 한 거는 최경숙 전 이대 학장의 이대 부정 입학하고 이대에서 학점을 따는데 부정하게 했던 그 재판이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이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딸을 이대에다가 입학시키는 게 무리였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증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대 입학에 무리가 있었다라는 건 좀 살짝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최경숙 전 학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경숙 전 학장. 김경숙, 예, 죄송합니다. 김경숙 전 학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 대한 감정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기 재판에서 이제 엎드려서 막 울고 그래서 신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진술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일간의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 본인의 딸에 대해서는 애가 오죽하면 특검이 어떻게 했길래 오죽하면 그런 증언을 했을까라고 해서 딸에 대한 연민으로 외려 그 해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글쎄 생활비도 끊었다는 전언까지 있습니다만 어제 법정에서는 딸이 놔두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까지 두렵다라고 했던데 여러분들도 이 최순실 씨의 심리 상태 따라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에게 최순실 씨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여태까지 쭉 살아가면서 최순실 씨는 아마 정유라 씨를 계속 야단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딸이 나를 배신한 거는 아니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딸도 피해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가해자는 자기가 아니라 특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최순실 씨 머릿속에는 완벽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뉜 게 나와 정유라, 딸은 피해자고 무조건 가해자는 특검이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혼자 놔두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지금 정유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특검의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체 연락도 끊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들도 연락할 수도 없고 틀 안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겉면으로 보면 정유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기자들이 그렇게 막 따라오고 또 하면 표정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면 일반적인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행동을 보면 기자들 앞에서도 그냥 꺼리낌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정유라의 멘탈은 이 보통 멘탈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아마 이 최순실 씨가 뭐 딸에 대한 연민, 뭐 걱정, 뭐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좀 최순실의 자신의 어떤 영역으로 좀 정유라를 다시금 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한 이야기 아닌가 좀 해석이 됩니다. 어제 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 씨 입에서 또 이 인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안민석 의원 얘기입니다. 온갖 곳을 쑤시고 다닌다면서 딸의 의혹에 대해 알아보는 바람에 애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어쨌든 그 상임위, 해당 상임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 최순실 또는 뭐 정유라 이런 쪽의 그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많이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이가 망가지고 본인이 망가진 탓이 전부 안민석 의원 탓이다. 그때 당시 야당 탓이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보도해준 언론 탓이다. 다 이렇게 남탓하는 거죠. 그 사람만 그렇게 설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밝혀지지도 않고 어려운 위치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특검 탓이고 검찰 탓이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언론 탓이고 외국 보도 이렇게 해서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탓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민석 의원의 활약 또 그 주변에 뭐 안민석 의원 말고 한두 분이 더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이분들의 활약이 없었더라면은 이 국정농단의 일부분을 과연 파헤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만은 당사자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는 최고의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 백 변호사님 이번 국정농단의 발단이 정유라 씨가 이대에 특혜 입학을 했다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최순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범죄 혐의는 완벽하게 다 부인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이게 지금 루트 자체가 김종 차관에게 우리 딸 이대 좀 들어가게 좀 알아봐.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김경수 학장을 연결시켜줬고 그래서 정유라가 이대 부동입하겠다가 이게 큰 그림인데 김종 차관 그 사람은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김종 차관에게는 100% 거짓말이다. 김경수 학장 모른다고 하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를 해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양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이게 양형에 반영이 되려면 앞에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자백. 범행을 자백하고 제가 엄마여서 이랬어요. 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해야 양형에서 어느 정도 이건 엄마기 때문에 원래 범죄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양형할 때 좀 깎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선처노소예요. 근데 그러면 양형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좀 잘못한 걸 어느 정도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주 잘 짜여진 그냥 법적인 유효한 발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효한 발언들을 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선처를 호소하나요? 도덕적으로만 잘못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순실 씨 얘기가 굉장히 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보면 범죄 사실 여부,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것도 보시면 그 공소장 변경이 뭐 예를 들면 저 화면 보시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렇게 일부 변경이 됐던데 이런 게 혐의 입증에 많이 이수희 변호사님 달라지나 보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김경숙 학장이나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렇죠. 뇌물 관련된 그 재판이죠. 사건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공소장이 저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 독대 그 일자에 있어서 그 차량 운행 시간하고 안 맞더라는 거죠. 오후라고 애초에는 공소장에 기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오후를 뺐고 그리고 뭐 영재센터 사업계획안 전달도 직접 전달하고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던 게 이제 상황이 좀 안 맞아서 그 직접도 이제 삭제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좀 그 주목할 만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1심에서 뇌물 공여가 인정이 된 게 78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총 그 약속했던 돈 뭐 이런 거 거기서 213억에서 실제 받았던 돈 78억을 빼고 나머지만 지금 다시 이제 공소장이 변경된 건데 예. 이거는 뭐
법리적인 거를 떠나서 좀 요런 거는 안 그래도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좀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데 좀 뭐랄까 치밀하지 특검에서의 좀 크랙 이렇게 틈들이 있어요.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뭐 그대로 뭐 큰 무리 없이 인정이 됐는데 유죄가 글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될지.